이제 백사원에게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희주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백사원과 홍희주가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장면으로 7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어지는 8회 예고편에서 홍희주와 백사원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백사원의 진짜 정체에 대한 힌트가 나왔잖아요. 이번 7회에 나온 힌트는 원작 소설과 드라마가 완전히 다른 결말로 가게 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떡밥을 가지고 근거 있고 그럴듯한 예상 스토리를 써봤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실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은 강영우는 평소와 다른 긴장된 얼굴로 백사원을 마주했습니다. 정리된 서류를 품에 안고 있는 강영우의 손이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변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사원은 고개를 들어 강영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영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등산로 CCTV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백사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납치범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강영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납치범의 인상착의는 등산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백사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확실합니까? 강영우는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내부인의 소행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제의 모습이 조금 수상합니다. 백사원은 차가운 시선으로 책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랐던 박도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까? 백사원이 묻자 강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님께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사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제가 그럴 리 없습니다. 오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은 분명히 포착되었습니다. 백사원은 손가락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박도재의 얼굴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스쳐갔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만약 도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납치범이 자료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영우는 다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적이라면 대변인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백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전화기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납치범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부르르 떨며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범의 목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왜 아직도 핸드폰을 못 찾아온 거지? 납치범은 이를 갈며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당신 때문에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고 지금. 공범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게 당신 역할입니다. 내가 왜 직접 나서야 하지? 납치범은 분노를 억누르며 속삭였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시키기만 하잖아. 이번 일만큼은 당신이 나서서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공범은 순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뿐입니다. 더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나선다는 건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홍희주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홍희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길게 들이운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장갑이 홍희주의 가방 지퍼를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의 휴대폰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방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렬한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며 그림자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추세요. 불빛 너머에는 백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백사원의 시선은 그림자를 벗어난 침입자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빛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심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심규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빼내려던 납치범의 휴대폰은 심규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백사원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나왔습니다. 희주 가방에 손을 뗀 이유가 뭐죠? 그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건 이 사건에 어머니가 관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심규진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하지 마. 내가 이 휴대폰을 가져가려 했던 건. 심규진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백사원의 차가운 눈빛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백사원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짙은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규진은 침착한 척하면서도 서두르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와 희주가 위험에 빠졌잖니? 그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휴대폰을 분석해 납치범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려고 한 거야. 협상 전문가인 내가 나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지. 백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규진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심규진의 모든 말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듯했습니다. 납치범의 전화기를 분석하려고요? 백사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어머니? 제가 이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심규진은 손끝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는 노력과 백사원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니. 내 분석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알아낸 결과를 너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하지. 백사원은 심규진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올랐지만 그 미소 속에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사원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듯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어머니께 맡기죠. 대신 그 안에 든 자료를 저와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심규진은 예상치 못한 백사원의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알아낸 게 있으면 곧바로 연락하겠다. 심규진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 남아있던 홍희주는 눈을 크게 뜨며 백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어머니를 믿어준 척 한 거예요? 그걸 내준 건 납치범을 잡을 단서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사원은 홍희주의 다급한 질문을 차분히 받아넘겼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핸드폰을 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홍희주는 팔짱을 끼고 백사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야. 당신과 나,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핸드폰 따위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지. 홍희주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납치범과 공범을 추적할 유일한 단서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걸 포기하면 범인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백사원은 홍희주의 걱정을 흘려듣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려는 차분함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준비를 했어. 홍희주는 백사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백사원은 손에 쥔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에는 숨겨진 앱이 설치되어 있어. 단순한 추적 앱이 아니야. 납치범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공범까지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는 장치지. 홍희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겨진 앱이라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백사원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홍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하지. 내가 설치한 건 아니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따로 불렀어. 그 앱은 단순한 위치 추적이 아니라 통화와 데이터 기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기능을 해.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서 쓰면 자연스럽게 납치범과 공범의 흔적을 남기게 될 거야. 홍희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백사원은 홍희주의 불안을 다독이듯 손짓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함께 움직일 거야. 숨겨진 앱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거든. 내가 꼭 갚아주겠다던 당신 빚을 이젠 확실히 갚아줄 때가 된 거지. 찾은 겁니까? 심규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왔어. 납치범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직접 손에 넣으셨네요. 역시 대단한 분이십니다. 심규진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빈말할 시간 없어.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해. 납치범은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계획을 진행해 볼까요? 심규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실 백사원은 모니터 앞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손끝은 진실을 마주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놈이랑. 백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분노는 깊었습니다. 심규진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어. 백사원은 손에 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심규진이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규진이 단순히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사원은 스피커폰으로 강영우를 호출했습니다. 대변인님 부르셨습니까? 백사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영우에게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공범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 정보를 활용해 공범의 위치를 추적해주세요.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